해외여행 이제 본물 터졌죠? 해외여행의 파트너입니다. 센스톡 통역기인데요. 쌍방향 통역기로 16개국 언어로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아주 전혀 불편 없고요. 목에 이렇게 거는 건데요. 아주 이쁘고 휴대폰보다 작고 간단합니다. 조작법도 간단하고요.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기업입니다. 집에서는 또 학습기가 된다는데요. 영어, 중어, 일본어는 강의가 됩니다. 84권의 교재가 들어있습니다. 센스톡으로 16개국 통역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이봉규 TV 특별 할인 대매출입니다.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기업이에요. 애국기업. 아, 기가 막힙니다. 장만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당대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도 잡음도 있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정식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나왔는데요. 오늘 또 모셨습니다. 일단 오늘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도 그렇고 뭐 비전 발표가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지금 아마. 이제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중이지만 네, 지금 현 시점에선 지금 당대표 비전 발표에 있고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비전 발표? 아마 당대표나 최고위원마다 조금씩 분은 다르겠지, 시간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는 5분 하는 걸로 알고 5분. 있습니다. 청년 최고는 5분. 예. 당대표는 좀 더 많이 하겠지.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고위원이 몇 명 컷오프죠? 최고위원은 8명이고 청년 최고위원은 4명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4명. 네. 청년 최고위원 몇 명 지금 11명 입후보했어요. 입후보했어요. 예. 와. 청년 최고위원 11명 입후보에서 4명 컷오프야. 이게 사실 이제까지 컷오프가 없었거든요. 청년 최고위원은. 네. 그래서 원래 한 4분, 5분 정도 늘 그렇게 입후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컷오프가 갑자기 생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언제입니까? 컷오프가 2월 10날 발표되는데요. 2월 10일. 네. 2월 8일, 9일 양일 동안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는 이제 책임당원한테 하는 거죠? 책임당원들한테 02번으로 6,000분한테 전화가 간다고 해요. 그래서 02번으로 전화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전화 받아주시면 꼭 좋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네. 받아주셔서 김정식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6,000명한테 그래도 그냥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책임당원한테 전화를 돌리는 거니까 좀 그래도 좀 애당심이 있고 그렇죠. 보수 우파 쪽으로 많이 전화가 갈 테니까. 네. 청년 최고는 근데 많이 알려진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몇 분 이제 되게 인지도가 높다 방송에 이런 나온 사람 분들만 한두 있으니까요. 명 말고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제까지 함께 싸웠던 사람인가, 그런 기준에서 판단을 해주시면은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걸 우리 또 김정식 씨는 아스팔트에서 오래 전부터 애국운동을 했죠. 언제서부터 했죠? 선배님들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지만 한 7년 정도 됐죠. 7년이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동안에 뭐 어떤 운동들을 했습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전대협의 초대 대변인이었고 그 터닝포인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 문재인이 고소를 했죠. 김정식 씨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권력자의 권리 행사가 일반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재인이 그때 왜 고소했죠? 그 당시에 2019년도에 반일 감정 조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너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네 과거를 뒤돌아보고 당신네들 이제 우리 조상들 그 당시에 살고 계시던 한반도에 살고 계시던 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살아내신 분들인데 어떻게 친일파라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 매도하고 국민들을 둘로 나누고 이렇게 감정을 그렇게 조장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국회에 전단지를 살포를 했죠. 그렇게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거기에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데요, 전단지에? 일본 잡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뭐 새빨간 정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제목을 그냥 번역만 해놨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도 약간 친일파에 대한 그런 의혹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전단이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VIP한테 보고가 된 사안이고 당신은 꼭 처벌해달라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년 반, 2년 정도 수사를 받았죠. 예. 한 2년 정도 조사를 받다가 예. 2021년 4월 말쯤에 그 모욕 이제 기소됐어요. 예. 그래서 모욕죄로 뭐 기소 송치가 됐는데 국민분들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해주셨죠, 같이. 네. 그래서 야, 참여연대나 정의당에서도 제 편을 들어줄 줄은 전 세상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고소를 취하했죠. 고소를 취하했군요. 네, 그러면서 고소 취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 또 고소할 수도 있다 이런 뒤끝을 남겨서 그 당시에 또 많은 국민이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고생은 했지만 훈장이지 뭐 문재인한테 고소당한 청년이니까. 그렇죠. 이게 헌정사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고소한 거 말고도 청와대 차원에서 뭐 조사를 한다거나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고발을 해서. 그런 부분이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 문재인이 참 국민을 고소를 하고 자기 좀 비판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후보 때도 고소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문재인이? 예, 후보 대통령 되기 후보 때도 누구를 고소를? 문 어떤 분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고소를 한 번 그 전에도 해서 그 당시 이제 홍준표 후보였거든요, 자유한국당 때. 그래서 아니 그렇게 국민 고소하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얼마 전에. 아, 싹이 원래부터 보였던 분이구나. 근데 나를 고소할 줄 몰랐네. 근데 그게 저일 줄이야. 야, 아이고 훈장으로 여기세요. 아유,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문재인에 대한 것도 많이 지적을 했고 조국 반대 집회도 세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초기에 고대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 조민 이 입학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집회가 결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대학생들이 깨어 있구나라는 심정으로 그냥 지켜봤어요. 근데 고대 내부에서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말 안 하고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뭐 무슨 대진연이라던가 이런 비슷한 부류의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극도로 좌편향된 극좌, 예. 그 세력이 아주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1차 촛불 집회 이후에 고대 집회를 와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난다. 저쪽에서 개입을 먼저 했으니 우리도 개입을 해서 도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게 됐죠. 그러면서 느낀 게 청년들이 정말 이제 공정과 상식, 정말 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이렇게 슬로건으로 잡으신 게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 세대일수록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민감하죠. 예. 그래서 참 그때부터 국민들이 민주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정말 위선적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제 조국 반대 집회, 네. 반조국 집회죠. 그거를 세게 이제 같이 도와주고 하고 그런. 그 당시에 고대부터 시작해서 당국대 그리고 저기 부산대 의전원 그리고 서울대 연대 이런 데서도 막 자발적으로 다 일어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름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뒤에서 했다. 이제 학생회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집회를 도와주는 역할. 이게 다 제가 한 활동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했던 것들이 참 그래서 딱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도 그런 거 활동 이제 앞으로도 저쪽에서 작업을 들어가면 저희도 또 거기에서 그래도 해야 되기 저쪽 때문에 김정식 씨가 그동안 뭐 한 거를 알아야 최고위원. 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뽑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님이실 때 그 대검찰청 앞에 화환 릴레이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예. 그 시초가 접니다. 시초? 예. 처음 하안을 보낸 거예요? 그 대검찰청에 원래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그 좌파들이 엿을 배달한 거예요. 엿드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여론이 저쪽이 뭔가 더 맞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선동되겠구나. 그래서 같이 활동하던 청년들이랑 장미꽃 백송이를 사와라 이래서 그 앞에 정말 조촐하게 그 캠핑용 테이블 하나 놓고 그러니까 너무 조촐해 보여서 그 위에 보자기 하나 또 덮고 거기에 장미꽃 백송이를 올려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검찰 응원해 주세요. 정의의 편인 그런 검사들의 편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장미꽃 백송이를 맨 처음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막 이렇게 해서 갑자기 꽃바구니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화환 릴레이가 돼서 이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님께서도 거기에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국민적 열망이 담긴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자분께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가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딱 탄생되는 시기가 그때였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쯤 돼야 대통령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전 발표회 때 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자랑을 해요. 제가 자기 자랑을 잘 못해요. 문재인한테 고소당한 유일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처음 꽃배달을 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화환이 막 그때 막 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올라왔으니까요. 수백 개가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때 분위기 전환, 국면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했네. 그때 좌파들이 그거 따라한다고 추미애한테 맞아. 꽃바구니 이렇게 꽃바구니 보냈는데 형편 없었죠. 몇 명 오지도 않았잖아요. 몇 개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마음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를 국민적 열망을 딱 시각화해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심리학을 석사로 전공했다 보니까 심리학 전공이니까 네, 그게 이제 약간 일반 사람의 이런 어떤 인간 행동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전공을 더 살렸구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럼 그 전공을 살려서 그런 일을 한 거 그런 게 필요해요. 우파는 그런 감각이 좀 부족해. 좌파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 아주 여우같이 잘하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청년 지지율이 조금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우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반페미니즘 뭐 20대 남성들만 위주로 조금 그나마 바뀐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게 아니라 정말 남녀가 상호 존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요즘 20대 청년들 만나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다른 거 다 떠나서 남녀 갈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남녀 갈등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그런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게 하려면 사회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그중에 남녀 갈등 조장 문제 이런 부분도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심리학 전공했으니까 잘 좀 연구해서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책에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국힘당에 네. 당 대표 후보들 최고위원 후보들 서류 심사로 적격 심사해서 탈락을 시켰어요. 엊그저께.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저도 사실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때였어요. 왜냐면은 어떤 전과 기록이 있으면 뭐 탈락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문노스 전단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 전단지 살포했다가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경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고소당했을 때 뭐 기소유예 당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범죄 경력 사실조에서는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러는 거 아닐까? 그거는 이제 영광의 훈장인데. 근데 다른 오히려 장점이지.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좌파와 대항하다가 생긴 그런 이제 범죄 경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탈락하신 선배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밖에 나와서 좌파랑 투쟁하는 사람 따로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이번에 투쟁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탈락됐어요. 강신업 변호사도 그렇고, 예. 신의 한수의 신혜식도 그렇고, 네. 뭐 김세희도 그렇고, 그렇게 유튜브 내지는 이 광화문에서 애국 투쟁할 때 네. 하던 사람들을 위주로 잘랐어요. 어떻게 보세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분들의 후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나? 아니 애국 근데 운동이 사실 저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활동할 때 와서 그 필요할 때는 또 와서 우리 동지 이런 분들이 또 정치인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거는 당 내에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시민사회 활동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편견에 빠지신 게 아닌가. 아니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당원분들 앞에서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 다소간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회는 줘야 우선 탈락을 시켜야지.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도 이재명 당대표 후보 같은 분도
대선 주자로 나오고 예.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도 됐는데 왜 우리 당은 그런 당원들에게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좀 파격적이어도 되잖아요. 물론 그분들을 하는 게 뭐 당의 이미지에 뭐 부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연단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인가요? 아니 연단에 안 쓴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렇죠. 애국 운동을 한 사람이 그게 부담스럽다면 그 당은 없어져야지. 아니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서 무기면에 다른 이유로 탈락을 시켰으면 몰라도 그 애국 운동을 세게 했다. 광화문에서 그런 태극기 집회를 세게 했다. 이걸로 부담스럽다면은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하필이면 떨어진 사람이 네. 그러면 저 좌파한테 끌려가야지. 순수원이 비겁하게 한 사람들만 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아니면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이준석 세력이 네. 유승민과 이준석 뭐 이 천하람 뭐 김용태 이런 김웅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네. 바른미래당 갔다 온 그런 그 세력들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나? 왜냐하면 공교롭게 네. 김세희는 처음에 이준석을 그 말한 폭로한 네. 장본이고 네. 강신업은 이준석을 결정타를 매긴 사람이에요. 예. 무고죄로 고발을 하면서 징계가 아주 제대로 세게 먹은 거고. 그다음에 신의 한수의 신혜식은 연일 뭐 이준석 비판 세게 한 사람. 네. 그래서 이준석의 이 뭔가 입김이 작용했나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교집합이 또 그렇게 그러니까 되네요. 교집합이 그 두 개야. 이준석 결정타 매긴 사람들 3명. 네. 그리고 광화문 운동한 사람들. 뭐 어떻게 봐요 이거. 이 부분은 정말 응? 그냥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 왜냐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민주당의 그 정당과 바깥에 있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굉장히 센 시민사회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융합이 돼서 엄청나게 큰 정치적 영향력을 그러니까, 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서야 겨우 바깥에 우리 시민사회들이 작게나마 이제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거를 더 키우고 당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필요할 때는 가서 아이고 동지 우리 같은 편입니다 이러다가 자기네들이 또 이제 조금 잘 나간다 싶거나 이러면은 야 이 극우들아 저 사람들은 극우라서 우리랑 달라요 이렇게 거리감을 두지 않습니까 정당이. 저는 그 둘 사이에 가교 역할이 되기 위해서 저는 선거에 출마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좀 들어가서 들여다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 애국 운동을 과격하게 했다고 부담스럽다면은 그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가 부끄럽다는 건가? 아니 안중근 의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죠. 총을 쐈는데 예. 아니 애국 운동 하는 사람들이 말을 좀 과격하게 한 거지 총을 쏘기를 했어. 아니 안중근 의사는 영웅으로 그렇죠. 영웅으로 모시면서 예. 그 사람도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행동을 한 총을 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네. 우리 김정식 씨는 문재인을 막 그 비판을 세게 해가지고 고소까지 당했는데 그런 행동이 그게 극우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당 국민의힘에게 좀 그 부분을 명확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선관위원 분들도 그분들 몇 분이서 우리 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스피커라고 평소에는 막 그렇게 추켜 세우던 분들을 우리 선거에는 못 나와. 우리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는 맞지만 우리 당 전당대회는 나올 자격이 없어라고 그렇게 커트해버리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건지 도대체 그 기준을 정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정한 건지 저는 그건 의문입니다. 아니 표로서 이제 책임당원의 그 컷오프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발표가. 네. 저 책임당원 그뭐 6천 명 6천 명에게, 해가지고 예. 뭐 4명 당 대표 컷오프 네. 4명 최고위원 8명 네.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표를 받아보고선 컷오프 당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무슨 특별한 범죄 사실이 없는데 그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어떤 기준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시되면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 친구들도 뭐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친구들도 야 너네 저거 예전에 테레비 극우라고 나왔던 그 유튜버가 전당대회 나오네 이러면서 약간 그냥 놀리듯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도 실제로 그분들이 서류 탈락을 하니까 야 니네는 왜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매끄럽지 않고 아니 그럼 기준을 처음부터 제시를 해서 아예 등록을 안 하도록 만들던가요. 이게 왜 갑자기 서류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요. 이 국민들은 오죽하면 국짐당이라고 그래. 국민의 짐. 정말 안타까운 아니, 이러다가 별명이죠. 예. 국민의 짐이 아니라 이제 진짜 악감정 생기면은 이제 신당 창당돼요. 국민의 악이 돼. 국민의 짐을 넘어서 국민의 악이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행동하면은요. 이준석이가 분탕 쳐서 그거 간신히 치유됐는데 예. 지금 국힘당이 이준석이 얼마나 분탕질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이제 또 새로운 당대표 뽑는다면서 그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이러면은요 아주 희망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었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이준석 대표 사건 때부터 쭉 지금의 사건을 다 그 생각을 떠올려 보면은 하나의 공통된 문제점이 뭔가 일 처리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그렇고. 에이, 그게 아니라 매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비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저런 당을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윤석열 현상이 답답하니까 윤석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국힘당에서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하던 사람을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신드롬이 왜 일어나는데 국힘당에 눈 씻고 찾아봐도 뭐 시원한 모습이 없으니까 한동훈 신드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공감합니다. 시원한 사람이 좀 들어가려니까 아예 잘라버려요. 예. 한동훈도 잘르겠다 이놈들아. 아주 나중엔 윤석열도 배반하겠다 이놈들아. 아주 나쁜 아마 놈들이에요.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에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들 엄청 있을 겁니다. 한동훈도 막을 걸 이제 그럼요. 나중에 부담스럽다고. 예, 뭐 검찰 출신 대통령이 2번 연속 되면 되냐, 뭐 이런 뭐 그런 걸 들어가지고 아마 막으려고 엄청 노력할 겁니다. 야 진짜 국짐다. 그 청년 최고위원이 되면 예. 자 이런 당 이런 비겁하고 이 야비한 놈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년으로서 뭐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제가 저렇게 나오는데 제가 정당 활동부터 뭐 이런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저는 광장에서 정말 국민분들과 예.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 탕탕 치던 그 분들이랑 같이 울고 웃고 그러면서 커왔거든요. 예.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날 것 그대로 당 지도부 그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거기 지도부 하나만 앉아가지고 저 그구들 어차피 우리 당 지지해 줄 건데 우리 당 아니면은 뭐 민주당 지지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앉아 있으니까 일반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당원들과 그리고 당이 나아가는 방향이 자꾸 뭔가 좀 어긋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일치시켜서 그 둘이 제대로 융합이 됐을 때 우리가 좌파한테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최고도 최고위에 앉아서 회의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당 대표에 뭐 그 기라성 같은 최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 뭐 국회 짬밥이 오래된 사람 나이도 뭐 있고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기죽지 말고. 저는 아니, 권력자한테 진짜. 잘 기가 안 죽어요. 아니 거기서 싸워야 돼. 예. 싸우지 않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에요. 늙은이지. 네. 싸운데 올바른 것에 싸워야지. 그렇죠. 안중근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그러면서 왜 청년들이 영웅이 안 되려고 그래. 그냥 눈치만 슬슬슬슬 보고 그건 청년이 아니에요. 그건 노회한 저 양아치들 너무 많아 노회한 국짐당의 양아치들. 맞습니다. 청년이니까요. 최고위에서 진짜 잘릴 각오로 싸워야 돼요. 맞습니다. 그럴 각오가 돼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뭐 오죽하면 문재인한테 고소도 당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윤석열 총장 때 분위기 반전시키는 꽃다발 배달도 처음 한 사람이고 조국 반대 집회도 세게 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투쟁하는 우리 잘생긴 꽃미남 청년 최고위원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김정식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